섹션 5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의 계산. 1번 납부 환급세액의 계산 구조. 일반 과세자. 자, 일반 과세자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법인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이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 과세 표준에다가 부가세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이니까 10%고, 다만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영예세율이 적용되죠. 그 0% 이렇게 하면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혹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면 이제 그걸 더하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 부분이 있다면 더하거나 빼게 되는데요. 대손세액은 세법상 대손을 만족했을 때 그 세액에 대한 겁니다. 세법은 대손이 발생하면 그 대손금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서 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즉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대손 요건을 만족했을 때, 그럴 때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해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 세법의 대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만큼이고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부도는 발생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그 부도하고 관계된 수표, 어음, 외상매출금. 단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 발생 이전 거에 대해서만 대손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도가 된 상태에서 외상으로 판 건 인정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받아야 될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해수가 안 되더라도 대손으로 인정하겠다. 자, 그러한 경우 서류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해줄 때 공제 받을 때는 음수로, 여기다 음수로 써서 빼고요. 그 다음에 해수하면 양수로 써서 추가로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사의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매입 쪽은요, 일단 세금계산서,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은 그 매입세액에다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더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받은 거,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재고 매입세액, 대손 변제, 즉 변제 대손세액, 이런 것들은 플러스해서 추가 공제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공제받으면 안 된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았어도 그게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그 다음에 비영업용 성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계되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매입세액이 나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이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납부세액. 이걸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예.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매출세액에서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대손금,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 그 다음에 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빼는 거 있잖아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뺀 거, 할인받은 거, 애누리 받은 거, 그 다음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과세 표준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낼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매입세 공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 문제 낸다 생각하시면 되고. 2번 매입세액 공제. 첫 번째, 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편에서는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이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과 그 다음에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그 부가세, 사업과 관련돼야 돼 이것도.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을 때, 단 전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제받는 매입세액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썼던 거, 이 자리를 말하는 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예. 자, 그 외에 또 공제해 주는 게 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예,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 및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니까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는 겁니다. 발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예, 다만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업종 및 그 업종이 있어요. 앞에서 학습했죠? 예,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직전 이력년에 공급대 각객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 공제하지 않는다. 이걸 받아도 예,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공제받을 거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면세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로 사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거나 그 다음에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용역에 해당이 되는 거는 주로 요식업이 많이 해당돼요. 재화 쪽에 해당되는 거는 주로 제조업이 많이 되고. 그래서 면세 농산물 등은 부가세가 없겠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이걸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면 그 면세 농산물 등은 부가세가 없어서 공제 안 해주는데, 과세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이분들이 세금 내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고 공제받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세금만 냅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힘들다. 좀 일부를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 면세 농산물 등에는 부가세가 없는데 부가세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본다라는 거, 의제라고 그래요. 세법에서. 의제, 간주 이렇게 보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매입세액이 있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걸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얼마를 의제하냐면요. 매입세액으로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이고 개인사업자면 104분의 4를,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에 그 밖에는 102분의 1을, 일반 기업들은. 그 다음에 요식업을 하는 법인은 106분의 6을, 그러지 않으면 108분의 8을 이렇게 해주겠다. 요일까지는 굳이 막 달다 내우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의제 매입세액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있다고 보는 거.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면세 농산물 사오실 때, 사업자한테 사올 때는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농어민한테는 농어민이 이런 거 발급할 수 없으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농어민한테는 간이 영수증 정도만 받으면 돼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농어민한테 매입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에 한해서만 공제받아요. 제조업자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받는 업종은 주로 제조업하고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음식업을 하시는 분, 음식업이 용역이잖아요. 이렇게 용역 창출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그쪽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세액 공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를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공제받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불공이라고 그래요. 불공제.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거나 또는 부실기재.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부실기재했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 꼭 외우시고 그거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종료 표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그거 구입한 것과 임차한 것과 임차는 렌트입니다. 임차에는 렌트하고 리스가 있는데 우리는 렌트를 말해요. 렌트가 과세사업자거든요. 예. 리스는 면세니까. 그 다음에 유지. 그 차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류대 같은 거. 거기에 포함된 부가세 공제 안 해준다.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안 쓰고 업무용으로 100% 쓰면 해주겠지. 그 외로 많이 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만 쓴다고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그런 승용차인데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의 승용차, 택시회사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리점의 승용차, 자동차 판매하는 대리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렌트하는 그 렌트 임대업자, 렌트하기 위해서 승용차 사온 거, 자동차 대리점 하기 위해서 승용차 사온 거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택시 운수업을 하기 위해서 택시 승용차 사온 거, 그 다음 운전 학원의 승용차, 그 다음 무인 경비업체 출동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확신한 건데 개인적으로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영업용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개소세가 붙는 승용차에 대해서 공제 안 하기 때문에 개소세가 안 붙는 1000cc 이하의 차량은 공제됩니다. 개소세가 붙는 차에 대해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쓰니까 그거 산 거, 빌린 거, 유지비 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개소세가 붙는 승용차들은 담에 대한 승용차고요. 이런 승용차를 샀다면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 자동차, 그 다음 배기량 1000cc 초과 자동차, 그 다음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말하고요. 전장 3.6m 초과, 전폭 1.6m 초과되는 소형 전기차가 여기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하 유사한 비용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을 진짜 업무를 위해서만 쓴다면 괜찮은데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일명 접대비거든요. 예. 그 다음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우리가 과세 면세 사업을 할 때 면세 사업에 쓰려고 사온 그 물건의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면세 사업자고 형평성 때문에 그러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요.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과세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가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온 과세 재환 및 용역 등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 철거비, 정지비 나오죠. 토지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는 면세잖아요. 그래서 불공이거든요. 그 토지를 사고자 할 때 토지에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할 거예요. 그 철거하는 그런 업자들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데 거기 철거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회계 처리를 토지로 처리하거든요.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안 해주겠다라고 돼 있고요. 다만 사업자 등록 신청 기간이 20일이니까 그 20일 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사한 기간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으므로 이 기간권은 받을 수 있어요. 받기 위해서는 징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 받고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됐으니까 번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번호를 적어서 발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퇴손 처분받은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3, 4, 5, 6, 7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